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진주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중앙역세권 분양 뒤 일부터에 대한 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창원시에 줘야 할 개발이익금 정산도 하세월입니다. 수주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해상풍력발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마다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진주시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최하위입니다. 고작 2.6%, 이게 경남뿐 아니라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대책은 없는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발에 의지한 할머니가 시내버스 계단을 힘겹게 오릅니다. 이른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편하죠. 할머니들은 여기 잡고 올라가고 한 다리 올리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짐 있으면 밑에서 또 올려주기도 하고. 때문에 창원과 양산, 김해시 등 여러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진주 지역의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진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270여 대입니다. 이 가운데 저상버스는 단 7대에 불과합니다. 도입률은 2.6%로 전국 평균 26.5%는 고사하고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시내버스 업체가 자체적으로 6대를 확보한 것을 제외하면 진주시의 도입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노선에 한해서라도 우선 도로를 개선하는 것. 진주시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버스 업체들이 도입을 꺼린 탓이 크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저상버스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그린 모빌리티 지원 사업, 그러니까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전기 저상버스 12대를 비롯해서 2023년까지 36대의 저상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 업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진주시민버스가 내년에 10대를 도입하기로 한 건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를 주요 시책으로 내세운 진주시가 다양한 정부 지원책 활용과 버스 업체 동료로 저상버스 도입 최하위 5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중앙역세권 분양 뒤 부실한 관리와 검증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양 뒤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창원시에 줘야 하는 개발이익금 정산도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07년. 당시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승인권자인 창원시는 개발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창원시가 정산받은 개발이익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중간정산금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산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개발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받을 이익금을 250억 원으로 추정해 세입 예산으로 잡아뒀던 창원시는 추경에서 이를 삭감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창원 중앙역세권 일부 부지의 잔금 회수가 미뤄지면서 개발이익금 정산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첫 분양 계약이 이뤄진 이후 잔금 납부가 끝난 건 전체 상업용지의 약 80%. 개발공사는 중도금 납부가 안 된 필지 3곳은 계약 뒤 4년 가까이 지난 올해 초에야 해지했고 나머지 4필지는 분양자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계약을 유지해주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저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마저도 지금
계약을 해놓았던 분들도 해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개발이익금 정산이 늦어지면서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간을 본다 하더라도 한 300억이면 창원시가 현재 150억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경제 어려운데 소상공인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비중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 창원시는 올해 안에 중간 정산금을 받는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정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전부터는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여기에 비까지 내려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보시면 경남 지역을 뒤덮은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창원은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6도, 양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산청 18도, 진주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6도, 사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해상 풍력 발전 시장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시장이 10년 새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해상 풍력의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발표와 함께 조선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중견기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해양 플랜트 강철관을 생산하던 상강 M&T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로 주력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올 들어 대만과 영국에서만 4건의 수주를 받아 2천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이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어느 특정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런 트렌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인 BNEF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177기가와트로 지금보다 약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조선소도 해상풍력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모로코 선사와 풍력 터빈 설치선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옵션 포함 4척에 3,200억 규모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10년 만에 첫 수주입니다. 풍력 터빈 설치선은 해상 풍력 단지에서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 위한 특수선으로 1기가와트 규모의 2~3척의 설치선이 필요합니다. 해상 풍력은 세계적으로 발전한 성장할 프로젝트고 그런 쪽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겠죠. 10년 전에 한번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수준난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즘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포장 용기 같은 재활용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쓰레기 속에 뒤섞여 있는 음식물 때문에 더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쓰레기 버리실 때 잘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막 걷힌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몇 발자국 뗄 틈도 없이 크고 작은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 담습니다. 코로나19 사태 8개월째. 외식은 줄고 배달이 늘어나다 보니 종이박스나 플라스틱 용기 등이 넘쳐납니다. 커피컵, 일회용컵, 종이컵, 도시락 용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물량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 쓰레기 속에 숨어 있는 음식물들. 주택 골목길에서 수거한 큰 비닐봉지를 듣자 치킨뼈부터 굳은 삼겹살 등이 나옵니다. 배달 음식도 있고 직접 사와서. 이럴 땐 수거 거부를 하고 싶어도 빗발치는 민원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레기를 들고 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수거 거부 딱지를 붙이고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거가 안 되는 것도 실어주는 것도 많죠. 여기에다 음식을 포장한 비닐이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붙어 있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각용으로 다 분리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재활용에다가 다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모이는 재활용 선별장도 분류 작업에 애를 태웁니다. 가뜩이나 이 선별장은 코로나 사태 전보다 플라스틱과 종이류 등이 10% 늘어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드시고 난 뒤에 음식물을 그 용기에 같이 버리시면 재활용하는데 좀 많이 힘이 들고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보다 약 16% 증가한 하루 평균 약 850톤. 모두에게 작은 실천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남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개천절 집회에 전세버스의 임차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40개 업체 2,800여 대 버스가 소속돼 있는 경남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오늘 경남도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길이라며 운행 거부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갖고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에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국회에 유흥주점 지원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안에 제외될 경우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라인 판매 활동 강화와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유사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은 자칫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건의학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만 19세부터 61세까지의 성인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경상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과기대가 권순기 경상대 총장을 초청해 대학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양 대학 총장은 통합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로 국내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과기대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5월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통합 세부 실행계획서가 통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동문들은 대학통합 반대를 주장하며 간담회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하동 지역에 24억 원의 수해 기부금과 구호 물품이 기탁됐습니다. 수해 기부금은 2,358명이 14억 245만 원을, 각종 구호 물품도 248건에 10억 2천여만 원어치가 전달됐으며 기부금은 적십자사와 협의해 수재민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창원 마산하포구 현동에서 끝나는 국도 5호선을 거제까지 연장하는 공사 중 마산 구간이 올 연말 개통합니다. 마산 구간은 현동에서 구산면 십리까지 12.9km로 먼저 개통한 구간을 제외한 현동 IC에서 석곡 IC까지 남은 구간이 올 연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 농구단 전체가 어제부터 창원으로 이전하고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을 연고지로 둔 LG 농구단은 그동안 홈 경기만 창원체육관에서 치르고 시즌 준비나 훈련은 경기도 이천에서 해왔으나 최근 창원시와의 협약으로 창원체육관 보조 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쓰고 구단 사무국까지 창원으로 옮겨왔습니다. 김해시가 78억 원의 예산으로 대동면 수안리 일원에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춘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오는 21일에 착공해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치매 전담시설은 일반 요양시설보다 1인당 침실 면적이 넓고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남에선 저온과 우박, 태풍 등으로 3,700여 농가가 1,503헥타르에서 자연재해를 입어 23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 가입 대상의 32.9%인 4만 4천여 곳, 42,700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가구, 면적은 8,200헥타르가 증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태풍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합니다. 10월 30일까지 행정관서가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는 중소기업과 농민,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기업 자금은 최대 5억 원, 가계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특별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는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 열쇠를 훔친 뒤 수차례 무단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이 동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다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불러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해시가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다음 달에 신설합니다. 여성 아동관에 신설되는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7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3명이 배치되며 그동안 김해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신고와 접수, 조사와 응급보호, 양육 상담 등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산림청 함양국유林관리소는 매년 추석 전후 벌초와 성묘를 위해 개방하던 국유 임도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 국민이동 최소화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도 개방을 취소했다며 이용객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불법 투기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는 모두 형사 고발하고 처리업체에 대해선 경중을 떠나 단 한 번의 불법 투기에도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의 10월 축제가 전면 취소된 가운데 진주시가 이달 말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지난 10월 축제의 추억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과거 10월 축제 때 찍은 사진에 짧은 손편지를 첨부하면 되며 채택된 사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카카오 채널에 게시됩니다. 남해군이 겨울 대표 작목인 시금치 판매 확대를 위해 단위 농협마다 제각각이던 포장재를 단일화합니다. 남해군은 그동안 지역 농협별로 시금치 포장 디자인과 재질이 달랐다면 유통비용 절감과 시금치 홍보를 위해 포장재를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